안녕하세요. 상태명리 육친통변론 정소 선생님과 그의 제자분들께서 적어 놓으신 글을 오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기타 육친 해석의 형기, 지지둔장의 형기. 많은 명리서적에서 모두 지지장간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간은 천원을 대표하고 지지는 지온을 대표하며 지지장간은 인원을 대표하며 이것이 사주명리 중 천지인 삼원의 정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명리상 어떻게 운용하며 그 본질과 함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설명한 명리서적은 없다. 여기서 지지둔장의 표시와 관련된 육친의 형기의 상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고자 한다. 지지는 지원을 대표하며 기타 지장간은 인원을 대표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소박한 유물론으로 보면 사람의 인생은 천지간의 땅에서 거주하므로 지지는 땅과 비유되며 사람은 땅에 의존하여 생존하므로 지지장간을 인원이라 한다. 특히 땅은 모든 방향성과 계절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12지지로서 땅의 사면팔방과 계절성을 대표하며 특히 땅의 방위는 다르고 계절성 역시 다르며 땅에서 거주하는 것 역시 그 계절성이 다르니 지역이 다른 사람들은 그 영향력 역시 다르다. 12지지의 분기는 그 지역의 오행이 주도하는 기장의 구조와 계절성의 상황이 같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장과 계절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지지장간과 분기의 생극관계를 통하여 완전하게 그 형기의 상들이 표시되어 나온다. 그러므로 지지장간의 정황 근거로 대량의 유관된 인사, 육친 등 형기의 상들이 지지장간으로부터 표출되어 나온다. 지지분기에 의하여 극을 당하는 육친은 대개 손상이 있는데 왜 분기에게 극을 당하고 당하는 육친에게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인가? 그 이유는 지지분기는 그 지지안의 범위 내에서 기장의 주체 구조이고 그 장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정황을 나타내는 것이니 그 기장 아래에 거주하는 사람, 만일 기장의 주체가 극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리함을 당하는 것이니 어느 사람을 극한다면 그 사람에게 바로 불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필연적으로 분기에 의하여 극을 당하는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니 가벼운 자는 질병상잔이요 무거운 자는 요절살망이다. 이것은 상태명리학에서 지지둔장의 형기라 칭한다. 사례, 기해, 무진, 개해, 개축. 진월에 개수 두간에 해수가 밑에 있으니 개수가 약하다고는 못 보죠. 여기에 또 개수가 있고 축토가 있고 지지에 해수가 또 하나 있죠. 연지에. 그러니 개수는 여기 안에 모든 그러니까 해, 진, 축에 모두 개수가 들어가져 있죠. 본조 임계수는 비겁으로 명주의 형제자매를 대표하니 비겁이 많아 본조 형제자매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지에 모두 비겁의 장하여 사주조합으로 본다면 일주는 위로는 형과 누나가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당연히 동생과 여동생이 있다. 아울러 형제자매에게 많은 병망상잔의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본다는 것인가? 주요하게 세 가지 각도로 보는 것인데 하나는 진축토 중에 비겁이 장하고 그 비겁은 직접 본기의 극제를 받고 있으니 본기의 극제를 받고 있다는 건 무진의 진토가
무토에게 극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토 속의 개수가 무토나 기토 속에 극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극량의 형량은 아주 크므로 외부 조건과 조합이 아주 좋다 하여도 그 장간 내부 발생한 정극의 현상은 해결할 수 없다. 비겁이 바로 관성 안에 장하여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시시각각 관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황은 십층팔구 형제 자매에게 재난이 있다. 토국수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토국수. 근데 토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진월에 무토 봉기가 투관되어 있고 기토도 투관되어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량이 십증팔구 형제 자매에게 재난이 있다. 가벼운 자는 병상이며 무거운 자는 요망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잔이나 요망자가 비교적 많다. 두 번째, 연주와 시주가 모두 비겁이 계두되어 있습니다. 계두 절각을 당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해수가 일간의 개수로, 그리고 축토의 개수가 있고 극을 당하는 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극은 그 지장간의 어느 극보다 가볍지만 그 역시 극하는 상은 틀림없다. 무기토로 극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이 세운에서 임발하는 경우 형제 자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다. 세 번째는 월주가 관살로 이루어져 정궁극성을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궁극성, 무토는 관인데 여기는 재나 인성이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연주와 월주는, 연월주는 재관의 자리가 재와 인성의 자리예요. 재는 아버지요, 인성은 어머니니까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가 편인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관으로 극을 당하고 있고 비겁으로 극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월주 관살로 이루어져 정궁극성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첫 번째 어디 갔죠? 세 가지 각도로 보는데 지장간의 비겁이 장하고 그 비겁이 직접 봉기의 극제를 받고 있으니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연주와 시주가 모두 비겁이에요. 연주도 시주도 모두 비겁이 계두되어 절각에 당하고 있으니 이것은 모두 비겁이 극을 당하는 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월주가 관살로 이루어져 정궁극성, 재나 인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관이 있으면서 정궁극성이 된다. 여기 인성 자리라는 얘기죠. 실제 본조의 형과 동생 하나가 요절하였다. 이러한 간법은 육친 등의 예측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장간이 지지봉기에게 극을 당한다면 그 장간의 대응자에는 육친에게 곧바로 손상이 오며 가벼우면 병잔이요, 지력 흠결이요, 그러니까 무거운 자는 빈요하다라고는 것입니다. 명국의 조합으로 보는 육친. 그러니까 보면 연은 할아버지 자리요, 조상 자리잖아요. 조상. 그러면은 가깝게는 할아버지는 편인이요. 편인이 극을 하는 식상이 할머니요. 그리고 월주에는 부모 자리잖아요. 부모 형제 자리.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지 되는 자리면 아버지는 편재요, 어머니는 정인이요. 남명이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에 비겁이 있어야 되는 자리죠. 왜냐하면 형제 자리니까. 근데 비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정관이 투출돼서 정편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극을 당했다, 정극을 당했다. 그리고 여기도 부모 자리 아니면 조상 자리니까 여기는 재가 있어야지 되는 자리니까 재가 있는 자리에 비겁이 들어와 있으니 극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주를 추론하기 위해 먼저 사주의 내부 조합 규율을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지 명국의 왕세 희기만 가지고 명국의 길흉 표지상을 판단하는 것은 3할 정도의 적중률에 불과하다 할 수 있고 7할 정도의 현기는 바로 사주 조합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조합은 바로 사주 오행의 내부의 생극 노선에 관계할 뿐만 아니라 기륭 정도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나아가 현기상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하나의 예를 통하여 조합에 일으키는 육친에 대한 현기의 상을 공부하여 보자. 여명입니다. 무술, 신유, 개추, 갑인. 계수일간이 6월에 태생해서 금이 신금으로 투출했으니 인성이 편인이 왕하죠. 편인이 왕하고 여기에 갑인이 있으니까 인성도, 그러니까 식상도 왕이에요. 식이 식의 자리에 있고 인성이 인성 자리에 있으며 관이 무술생이니까 관이 영내에 있습니다. 여명에서 관이 연주에 처음에 일찍 투출되면 그 남자로부터 받는 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찍 성이 눈에 띈다, 일찍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본조 일주는 편약하고 관인이 편황하고, 그렇죠. 본인은 계수의 축토 안에 있는 계수밖에 없어요. 편약하고 관인은 편황하고 식상은 중화 편하하다. 마땅히 갑인인데 생을 받는 거는 내가 해주는 거니까 마땅히 비겁으로 방신하는 것이 제일 용신으로 삼는다. 비겁이 용신이니 형제 자매가 본조를 돕는데 오히려 비겁이 불견하니 일주를 도울 수 없다. 그러므로 명주는 형제 자매의 조력을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아서 형제 자매는 일평생 본조에 대하여 그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적다고 볼 수 있다. 효신은 모친으로 일주에게 효신이 가까이서 상생하고 있으며 특히 효신은 왕상함으로 일주는 모친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조에 대하여 모친이 본명절을 돌보고 사랑함이 비교적 크다고 추론한다. 관상은 남편으로 연주에 있으니 이것은 본조의 결혼이 비교적 빠르고 또한 혼전에 모친이 소개하여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추론하는가? 그것은 본조의 조합이 보여주는 현기에 따라 추론한 것으로 효신이 바로 관과 일주 사이에서 통관하기 때문이다. 토생금 금생수하고 수생목 한다는 얘기. 이 팔자는 제가 볼 때는 좋은 팔자인데 통관돼 있잖아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돼 있으니까
연월이 더군다나 다 위에,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게 바로바로 다 올라와 있는 거니까 맘먹고 뜻먹은 대로 쭉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통관에 인하여 관이 일주를 극하지 못하게 하고, 축토는 칠살이니 다시 압력과 스트레스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일주의 가정의 스트레스가 아주 크다고 본다. 나아가 명국조합이 유축으로 가까이서 반주하니 유금은 효인으로 화살생신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나 봐요. 좋겠다. 이것은 일주가 아주 많은 가정 내부로부터 압력이나 스트레스를 모친이 모두 화해하여 본조를 도와 걱정 압력을 분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정사의 고민과 번뇌를 본 명조가 자발적으로 친정으로 가서 모친에게 사연을 말하여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친이 본조의 집으로 직접 와서 해결해 준다는 것을 설명하여 준다. 따님이 하나인가 봅니다. 애지중지네. 그 이유는 일지는 바로 명주의 집이며 일지에 축토가 임하였으니 축토는 금의 고로서 금오행이 수장의 의미를 나타내니 바로 금을 안고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금 모친이 본조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스트레스나 압력을 분담한다고 추론한 것이다. 부친 정재성은 보이지 않죠. 정재성은 불연하니 일주에게 영향이 크지 못하고 상관은 자녀로서 시주에 득이하니 명주의 전 가족이 모두 아이를 잘 돌보고 사랑한다. 명국의 인성은 비록 왕하지만 식상을 극하진 않는다. 그 이유는 명국조합이 시주의 식상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구성된 이유인데 연간이 월간을 생하고 월간이 일간을 생하며 다시 일간은 시간을 생하니 이 연속 상생으로 위에서 아래로 모두 상생하고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식상 자녀의 신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 가족이 모두 그 아이를 좋아하고 또 마음으로 돌보며 예뻐한다는 것이다. 만일 연주와 시주가 바뀌었다면 자녀에게 형국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국조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남명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남명 을미년 갑신 신유 임진 보면은 재성이 연간에 딱 자리를 잡고 있죠. 재극인을 하고 있네요. 재극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기 파워가 센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재겁재가 있고 나는 신유 그 다음에 식상 자리로 임진이 있습니다. 보면 신월의 신금이니까 내가 힘이 있다는 얘기죠. 등령했다. 본명주는 이모년 여름에 출혼한 명이다. 필자가 명국을 배연하고 말하길 당신의 명은 팔자가 아주 드센 사주로서 누구라도 당신을 뭐라 할 수 없으므로 또한 당신의 명은 아주 힘들고 고생한 명이다. 일찍이 극부하여 부친은 일찍 사망하고 모친은 아마 제가 하지 않았나 싶다. 이거는 이제 부친을 일찍이 극했다는 건 신금으로 극했다는 얘기죠. 일찍 신금이 비겁이 왕하니
재를 다 극해서 저기 목고가 밑에 연지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목이 이 그 고로 속하니 제극인, 그러니까 비겁이 쟁제해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고, 그러면 어머 자리인 신금은 비겁과 겁재가 같은 방향으로 방합이 되죠. 방합. 근극을 이루니 다른 겁재에게 결혼했다. 합했으니까. 당신은 부모의 도움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신앙하니까 원래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치는 않죠. 조부와 조모의 수명이 역시 길지 못하고, 여기도 조부와 조모의 자리에 있는 을목이 목국토를 당하고, 응? 수명이 길지 못하고 어릴 적 잦은 병을 얻어 고생하였으며 누구도 당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중년의 처와 재를 보존하기가 어려우며, 왜냐면은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은 비견이 지장간에 있으니까 재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장간이 있다. 남명이니까요. 처의 자리, 그러니까 쟁제가 일어나서 배우자를 사이가 좋을 리가 없고, 그리고 남명의 시상간 자식 자리는 관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상관견관하는 임수가 들어가져 있으니 자녀에게도 도움 역시 인연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당신은 위로는 누나가 있으며 아래로는 동생이 있고, 마땅히 하나의 동생은 모친이 개가할 적에 계부의 집으로 데려온 아이일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는 신금, 겁재니까, 남명이니까 겁재니까 여형제, 그리고 남형제는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어머니 자리에 있는 신유로 합의되니 어머니가 데리고 간 거죠. 상대방이 말하기에 선생의 말은 모두 옳다. 내가 7살에 아버지를 잃고 다음 해에 모친이 1살이 갓 넘은 동생을 데리고 옆 동네의 여씨인가요? 성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하였으며, 조부는 내가 13살 때 사망하였고 조모는 21살 때 사망하였다. 처는 85년에 병으로 사망하였고 처가 사망할 적에 자식은 없었다. 필자가 말하길 이 모든 것이 운명이니 누굴 원망하겠는가. 당신의 형제자매들은 다른 집의 형제자매들하고는 달리 서로 돕지 않고 힘든 일을 나눠 갖지도 않으며 얼마 되지 않는 유산 문제로 다투며 양보함도 없어 평상시에 금전 문제로 분쟁하고 있다. 쟁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금은 뭉치는 성질이 아니라 흩어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길 우리는 형제자매가 5명인데 하나는 남의 집 첩으로 출가하였고 형제자매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만나기만 하면 원수처럼 싸우고 산다. 위와 같은 형기상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본저 편제 부친성이 이 좌자 묘고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토 위에 앉아 있잖아요. 을미를 말하는 겁니다. 미는 저기 목고죠, 목고. 휴수무기하니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앞에 간지 조합편에서 설명한 연주에 을미가 있다면 부모를 극한다는 명리격언에 부합되는 것으로 부모가 일찍이 사망한다는 현상을 추론하였고, 정제처성은 절지에 앉아 있으니 갑목을 말하는 겁니다. 갑신은 절지에 앉아 있으니 극첩하제의 징조를 나타낸다. 임수가 비록 천간에 투관되어 있지만 상관이요.
조합의 원인에 의하여 신금이 간목을 극하는 것을 통관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통관난다 그러면 간목이 여기 있고 갑, 임, 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다면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해서 저기 통관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목, 금극목을 먼저 하고 금생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자 선이요, 그러니까 생자 후라는 것이며, 이게 그 말이에요. 극을 먼저 하고 생은 나중에 하는 것이며, 특히 간목이 절각에 앉아 조합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 제일 가까우니 직접 극을 당하여 구응이 아주 어렵다. 이러한 조합은 파제, 극처, 극부의 징조를 표시한다. 왜 조부와 조모는 모두 병이 많고 수명이 짧다고 하는가? 조부의 정방이는 편인성으로 그 편인 미토는 연지에 있고, 미토 위에 천간에 을목이 계두하고 있으니 나아가 왕한 금의 도설이 있기 때문이다. 조모는 정의가 상관성으로 묘고에 앉아 있고, 묘고라는 거는 진토 말하는 거예요. 상관이 할머니가 진토 위에 앉아서 묘고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재성도 묘고 위에, 그리고 상관도 묘고 위에 앉아 있네요. 왕한 금이 도설하고 있기 때문이고, 조모가 정의상관성이 묘교에 앉아 극을 당하고 있으므로 다병하고 단수의 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떻게 묘친이 제가 했을 때 동생 하나를 데리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모친의 정의는 정인성으로 시지에 있고, 진토요 있고, 시주는 바깥이며 인성은 다시 공망이 되니, 인성이 공망이 되나요? 신유면은 신임계 미토로 다시 잡았나봐요. 을미, 갑오, 진사가 공망이 연주로 잡았네. 연주로 공망을 잡았네. 공망이 되니 외지에 볼 수 없는 하나의 상임으로 모친의 계가를 추론한 것이며, 유진합으로 유금이 비견으로 인성 모친이 합하여 가버림으로 그 집이 원래 공이되었으며 원래의 집이 아니며 유금은 일주 아래이므로 동생이라고 본 것이다. 제가 아까 본 신유의 합으로 해가지고 방합해서 금이 됐다 이거가 아니라 진유 합금으로 편인 정인성이 엄마가 유금을 데려간 거네요. 이러한 추단으로 동생 중 하나는 모친이 제가 할 적에 데리고 갔다고 추론한 것이다. 그럼 방합도 있는데 신유 방합해서 진금 신자진도 합이 되잖아요. 데려가면 안 되나? 형제자매의 비겁의 정의로서 일주의 기신이므로 도움이 얻기 어렵고, 다시 월지 겁재와 일주가 원간의 재를 극함으로, 또한 재가 월주에 있고 월주는 문호이므로 그 재가 가산이라 추론한 것이며, 이것을 총괄하여 가산에 대한 쟁탈상을 추론한 것이다. 참 보면 성과 궁의 형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이어집니다. 혼인과 육친 등 정확한 형기상을 추론하려면 반드시 성궁의 배합을 보아야만 하는데,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완전한 추론의 협주곡을 만들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성궁은 바로 육친성과 육친궁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육친이나 혼인 등에 관한 형기의 상을 추론할 경우 주요하게 양방면으로 입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 양방면은 반드시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 둘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완전한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성과 얘는 뭘까요? 성궁인데 얘는 성은 육친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다. 궁은 육친의 사주 중의 위치로서 대략적으로 그 육친의 집으로 보면 된다. 이 방면에서 많은 현기상이 숨어 있다. 현재 우리는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여 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 페이지서부터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3번 성궁의 현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